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5월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대로 시장 금리를 인상하는 한편에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우려는 없다라면서 비둘기파적인 해석을 내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3대 지수는 상승폭이 미미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투자자분들 투자 대안을 꼭 마련해 가셔야 합니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 꼭 구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정보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시장 동향부터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최혜훈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르면 오늘 이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이 폐기될 수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수도 함께 움직여질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05% 하락하면서 2470.58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이 개인과 외국인만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은 570억 규모로 현재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0.46% 상승하면서 873.20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외국인만이 582억 원 규모로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해외 증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0.20% 하락하면서 6,942.75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0.16% 하락하면서 2,726.50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함께 보시면요. 네, 현재 0.09% 하락하면서 93.920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골드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33% 상승하면서요. 1,293.8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크루드오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0.14% 하락하면서 71.74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증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상해 종합지수는요. 1.41% 하락하면서 3,168.964에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항생지수 함께 보시겠습니다. 1.82% 하락하면서 3665.64에 마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시세 알려드립니다. 먼저 9시를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비트코인 함께 보시면요. 현재 0.34% 상승하고 있고요. 에이다가 오늘 1%대 상승하고 있고 이더리움도 오늘 1%대 상승하면서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퀀텀 함께 보시면요. 현재 0.60% 상승하면서 14,97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리플, 네오 그리고 스텔라룸앤 비트코인 캐시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래량 순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트론이 현재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2위부터는 이오스, 3위 비트코인, 4위 에이다, 그리고 5위는 이더리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각종 시황 소식 알아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탁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에는요, 주요 해외 이슈들을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시간이고요.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김동우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동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멘토님과 함께 다양한 이슈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올게요. 네, 글로벌 이슈 첫 번째입니다. 무사히 봉합된 줄 알았던 미중 간 무역 분쟁이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족 발언에 다시 우려감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잠시 후에 김동우 멘토님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3일 5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죠. 이번 의사록에서는 미국 경제 전망이 온전할 경우 곧 추가 금리 인상이 정당해질 것이라면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공고히 했는데요. 이미 추가 음상이 예고된 FOMC 세계 이목이 더욱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외 이슈들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해외 외신을 통해서 관련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윤 캐스터.
네, 이어서 글로벌 이슈 두 가지 브리핑 해드립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외신 함께 보시면 CNBC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 Trump throws more cold water on China trade deal, saying current framework too hard to get done.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트럼프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차가운 물을 끼얹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 대해서 협상까지가 난항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CNBC에서는 현재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두 차례 고위급 논의 끝에 합의문을 끌어낸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현재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트럼프는 트위터에 이런 내용을 남겼는데요. 중국과의 협상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얘기를 하면서도 하지만 결국 우리는 다른 구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은 조금 이따가 전문가들과 다시 이야기 나눠볼 테고요. 두 번째 이슈 이어서 브리핑 해드립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관련된 내용 좀 보시면요. 비즈니스 타임즈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 Federal Reserve signals next rate hike coming in June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7월 안에 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조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비즈니스 타임즈에서는요. 이달 초 열렸던 FOMC에서 대부분의 정책위원들이 미국 경제 전망이 온전할 경우 추가 금리 인상이 정당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비즈니스 타임즈에서는 이 전문가들에 대해 이야기를 현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야기 나온 것이 회의에 참여한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경제가 예상대로만 움직여주면 다음 단계를 밟아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현재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그러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좀 잘 해결되나 싶었더니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자, 좀 경색이 다시 되는 게 아닌지 좀 우려가 되는데요. 앞으로 향후 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이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22일 현지 시간으로요. 이제 두 차례 이제 고위급 논의 끝에 이제 합의문을 이제 끌어낸 미국 중국 무역 협상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럽다라는 이제 입장을 밝히면서 다시 한번 또 시장에 큰 또 충격을 줬는데요. 어차피 지금 뭐 두어 달 정도 이상 된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시장에 선반영된 부분도 좀 있었지만 여전히 이제 이런 이슈들이 하나 나올 때마다 시장의 충격은 없을 수가 없겠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투자가분들도 이제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뭐 내용을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에서 이제 우리나라 문 대통령과의 이제 정상회담 이런 이제 모두 발언에서 연간 5천억 달러의 무역에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면 협상에서 잃을 게는 없다라는 또 이런 발언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협상들이 갈 길이 멀고 그렇지만 협상이 빨리 진행되길 바란다면서도 최종 협상을 위한 어떤 시작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렇게 뭐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발언들로 아마 지금 수싸움인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그러면서도 또 만족스럽지 않다. 이런 이제 내용으로 오다 보니까 향후 이제 중국의 어떤 대미 흑자 감축 노력이 미흡하다고 한다면 이제 미국의 무역법에 근거해서 중국의 어떤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를 또 조사할 수 있다는 또 경고성 발언까지 더 얹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이제 그런 시장의 충격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떤 이제 공동 합의문에서의 중국 측이 또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고 또 밝혔지만 또 미국이 요구했던 2천억 달러의 목표치가 반영되지 않은 것과는 또 무관치 않아 보인다. 또 이런 또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추후 완전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미국, 중국 간의 협상 줄다리기는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장의 반응이 이제 당연히 뭐 악재가 좀 나온다 치면 또 악영향이 나오겠고요. 또 호재성 발언이 나오면 또 시장에 또 긍정적 요인이 되겠지만 이제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자체만으로 주식시장 자체가 뭐 크게 뭐 상승이나 하방 쪽에 큰 흔들림으로 결정될 수는 없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슈에들만 조금 관심 정도만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전략 대응 적절히 취해서 대응하시는 게 옳아 보입니다. 네.
아직까지 안심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또 진정이 돼가는 상태다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요. 우리 좀 투자자분들이 이 학습 효과가 좀 작용을 하지는 않을까요? 지금 학습 효과라고 치더라도 이제 개인 이제 투자가분들이 참 대응하기가 너무 힘들죠. 어떤 이슈들이 말 한마디에 뭔가 결정이 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상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사실 뭐 학습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또 안 좋은 또 소식이 나오다 보면 지레 겁먹고 매도세가 나온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좀 이 이슈와 관련을 해서 어떤 좀 투자 전략을 좀 메꿔보면 좋을지 같이 얘기를 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멘토님이 이슈와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가이드를 한 줄평 주실 겁니다. 네,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오늘의 가이드는요, 기존 시장에 나와있던 문구인데 눈에 띄어서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네. The stock market is a licensed gambling house라는 이제 문구를 들고 나왔는데요. 네. 물론 이제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 주식 시장 자체가 이렇게 허가된 어떤 도박장이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안쪽을 내면을 들여다보면 도박장이긴 하지만 이거는 공식화된 도박장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해석을 한다면 이 주식이나 뭐 선물 투자든 해외 선물이든 모든 투자에 있어서 도박성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것은 절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었고요. 모든 이제 이런 비즈니스든 투자든 모든 것은 이렇게 공식화된 것은 다 도박성의 어떤 의미는 다 있다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철저한 어떤 분석과 준비를 가지고 투자에 임하는 것이 보통 개인 투자가분들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해서 오늘 이 문구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이드를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전일장의 우리 김동훈 대표님 좀 어떤 수익을 좀 내셨는지 궁금한데요. 트레이딩 전략과 함께 오늘 시장 분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그러니까 현재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다우 지수가 어제도 뭐 큰 폭의 한 130포인트대까지 하락을 한 이후에 다시 급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물론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관련된 이제 그런 내용 때문에 크게 하락을 했다가 또 급격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결국 52포인트 정도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 따른 미국 지수 선물 중에서 우선 S&P 500을 먼저 살펴드리자면요. 현재 S&P 500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단에 2740선대와 하단에 지금 2700선, 그러니까 기존의 저항대 역할을 했던 2700선의 하단, 그리고 정고점인 2740선의 단기 박스권 내에서의 지금 혼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어제도 S&P가 2700선 초반대까지 하락한 이후에 급반등이 나오면서 오히려 일봉상 양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현재 오늘은 어제의 고점을 지금 돌파하는 모습이 없이 현재 몸통 부분에 약간의 지금 음봉이 발생한 그런 상황이에요. 하다 보니까 제 생각은 상단의 2740선을 크게 돌파하는 강한 모습이 아니라면 오늘도 윗단과 아랫단에 이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는 어떤 혼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오늘도 이런 혼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단 부분에서의 매도와 그리고 하단에서의 매수 전략을 적절하게 세우는 것이 오늘의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드려서 그렇게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요. 나스닥도 지금 일봉상 윗상단은 위쪽에 7000선대와 아래쪽에 6840선 간의 지금 상하단 좁은 박스권 내에서의 혼조 흐름이 지금 2주 이상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어제 큰 폭의 하락이 나온 이후에 급격하게 반등을 하면서 결국 일봉상 양봉을 만들고 현재 시간 아직 어제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제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7,000선을 향한 또 그런 추세가 나올 가능성은 있고요. 만약에 또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이 못 나온다면 오히려 다시 기준선이나 전환선 내외까지의 추가적인 조정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상단 부분에서의 매도 전략과 하단에서의 매수 전략 동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나스닥과 S&P 500 지수를 좀 보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골드와 또 달러는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상반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하면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우선 이제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달러 인덱스가 어떤 꺾이는 모습이라든지 어떤 조정의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고 있어요. 지금 해서 일봉상으로도 마찬가지고 월봉상도 그 추세가 상방 경직의 그 강함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제가 1차적으로 말씀드렸던 93.50대도 돌파를 하고 지금 94에 거의 근접한 모습이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94선 중반대까지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골드 같은 경우 근간에 보면 지난 5월 15일 큰 폭의 하락 이후에 그날 이후에 계속 제가 최대의 추가적인 하락은 1280선대까지 가능하다라고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하게 1281선대까지 저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 단기적인 반등의 시도가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 강한 반등의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분봉상 60분 봉상을 또 봐도 지금 하단 구간에서의 혼조 흐름 외에는 강한 돌파의 의지가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쉽사리 단기 매수 진입도 하단 부근에서의 단기 손절 라인 설정하시고 단기 대응하는 것이 옳아 보이고 반등 시는 반등의 강도를 충분히 체크를 하신 이후에 매도 전략 세우는 것이 좋아 보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추후 이제 달러 인덱스는 꺾이는 모습이 정확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달러 인덱스의 하방은 너무 무리하게 보시는 것은 금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종 이야기 좀 잘 들어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고요. 김동국 멘토님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모두 한국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슈퍼스탁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도 소개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주성민 멘토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전일장의 중국장 좀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네, 일단 제가 차트를 하나 좀 준비를 잠깐 해봤는데요. 네. 일단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중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저점을 잡아주면서 5일선을 타면서 상승 흐름을 잘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국을 상대로도 견제구를 한번 잠깐 또 날렸죠. 그런데 이는 앞서 말씀해 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이 큰 흐름은 이미 5일선을 타면서 이 상승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에 이벤트에 불과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향후 큰 추세에만 흐름에만 좀 집중해 보면 좋지 않을까 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추세보다는 장기적인 추세에 좀 집중하자라는 멘토님의 말씀이셨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차이나 이슈 첫 번째입니다. 중국 정부의 대외 개방 확대 정책이 시행되고 새로운 외자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어느 정도 늘었고 이에 따라 중국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 정부가 창업 투자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업계의 반응과 또 중국의 또 다른 사업 환경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어떤 뉴스인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중국의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중국의 신선대 외국 자본의 기업이 이 투자의 유치가 폭증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증가폭이 5배 남짓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 수치상으로 보면은 지금 19,002곳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세부적으로 어떤 기업의 이 투자의 유입액이 일어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게 되면 역시 첨단 산업의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상대로부터 계속 견제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주석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이 미국의 이런 견제구에 이 독자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이 첨단 산업에 대한 발전에 이 외자 유치를 통해서 이 돌파구를 좀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아무래도 이 300억 위안 정도로 한 5조, 한 1,000억 원 정도에 육박을 했고요. 이 전년 동기비 대비해서 한 80% 정도 육박을 했고, 두 번째는 이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이 20%씩, 연평균 20%씩 아주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암 환자 숫자가 한국 인구의 한 10분의 1 정도로 상당히 높은데요. 이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있는 헬스케어,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이 투자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질병을 미리 예방을 해서 이 암으로 전이나 대인까지 이 막겠다는 어떤 중국 정부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역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이 엄청난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치상으로 제가 한번 잠깐만 조사를 해보니까요. 한 6배 이상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 폭증하고 있는 이 수치이고, 마지막으로 이 전기통신에서도 지금 한 70% 이상씩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 투자의 유치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외자 기업이 90% 넘게 증가했다는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한 것 같은데요. 일단 아무래도 이 대외 개방 확대 정책에 이런 외자 좀 글로벌 투자자들의 좀 관심을 끄는데 어떤 동력으로 작용을 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시진핑 주석이 계속해서 이제 대외 개방 정책을 이 아젠다로 올해부터 밀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피할 수 없는 물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내부에서도 이러한 조치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중국 내부 기업에서는 타격을 있을 것이다 이런 설왕설래가 있지만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이 중국이 미국 다음으로 G2 국가로 국권이 나서는데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국 내에서 외자 기업이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중국 내에 있는 기업들은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단기적으로는 중국 내부 기업에서는 반발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진핑 주석을 포함해서 리커창 총리까지 이 보아 포럼에서 이제 이 내국 및 대외 원칙을 탈피하고 특히 금융 개방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세계 패권국인 이 미국을 상대로 이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이 내국민들을 위한 정부 정책을 통해서는 성장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업 은행의 개방이 더더군다나 중국 내부에서는 아직까지도 개혁의 속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시장과 상업은행의 어떤 개방이 상당히 늦은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방 정책은 앞으로도 필연적으로 보일 것 같고요. 이 중국의 어떤 이런 의지를 꺾을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아직까지는 이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정부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리더가 한 방향으로 가리키면 가야 됩니다.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잡음이 나올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흘러갈 수 없는 어떤 추세가 이미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융당국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외자 기업과 내부 기업들의 좀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 외자 기업의 기술이나 관리 경험이 좀 중국 내부에 좀 성장하는데 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아무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이 한국 같은 경우에도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 폰이라는 미국의 굴주랑 제조업체, 자동차 제조업체와 손을 잡으면서 관련된 기술들을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서비스를 해야 되고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배워왔습니다. 중국도요. 지금 금융을 비롯한 모든 전방위적인 산업에서 이러한 서비스 관리 그리고 이제 경영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노하우들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정책들은 이 중국 내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호전적으로 이제 받아들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슈 어떤 뉴스인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중국이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지금 흉내를 내고 있는 정책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젊은이들이 지금 창업 열풍에 아마 지금 도전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 번 더 이 자금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 중국 정부에서 엔젤 투자자와 이 창업 투자 회사에 대한 세금 혜택을 이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준다. 뭐 이런 소식입니다. 자세하게 좀 살펴보니까요. 이 중국이 창업 투자 기업에 대한 세금 우대 정책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이 중국 정부는 작년 4월부터 이 상무에서 상하이, 강동 등 이 8개 지역가고요. 수저의 어떤 공업 단지를 창업 투자 기업 및 엔젤 투자자를 위한 어떤 세금 우대 정책 그런 지원들을 계속해서 펼쳐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정된 지역을 지금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역시 엔젤 투자자는 올해 1월부터 그다음에 창업 투자 회사는 올해 7월부터 세제 혜택을 본격적으로 해주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스타트업들은 기술력과 장래성은 충분히 있는데 이 자금 지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꽃을 피우기 전에 시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적절한 시기에 나오는 정책으로 중국 내부에서는 인식하고 있고요. 산업 초기 단계에서 어떤 중국 정부의 이런 자본들이 적절하게 공급이 되고 그다음에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어떤 투자자들의 어떤 선순환 그런 랠리가 생태계가 조성이 된다 그러면 중국이 정말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뛰어넘는 그런 생태계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건 머지않은 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런 새로운 좀 정책은 아무래도 벤처 기업들에게 좀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정부가 좀 내세운 창업 투자에 대한 세금 우대 정책, 업계의 좀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아무리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 벤처 투자의 어떤 이 선순환,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호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그런 내부적인 추세입니다. 이 창업 이후에 이익이 발생할 시간까지의 기간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 투자 기업의 어떤 리스크가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중국의 전문가들은 이 창업 투자 기업의 2년 후에 투자액의 70%에 대한 소득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다. 뭐 이런 긍정적인 연구 보고서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벤처 투자의 세금 공제 혜택을 통해서 이 창업 기업의 과학기술 혁신이 장려하게 되면요, 이 시진핑 정부에서 이제 밀고 있는 최첨단 산업 그리고 이제 중국의 제조업 이제 2025 정책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이 밖에도 좀 중국이 이 지원하는 사업 환경 정책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중국은 사업 환경의 어떤 고도화 정책에 지금 포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니까요. 리커창 총리의 어떤 발언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3월에 이 한국으로 치면 국회로 이제 인식할 수가 있는데 이 전국인민대표회 줄여서 이 전인대에서 통해서요, 이 정부 업무 보고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업이 혁신하기 좋은 어떤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 기업과 개인의 세금 부담이 8천억 위안, 한국 돈으로 계산하게 되면 한 136조 원 가량을 대폭 줄여주고 이 행정 수수료 같은 세금 부담도요, 한 3천억 위안 하나로 계산하게 되면 한 51조 원 정도 덜어주기로 이미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 초기 기업의 세금 부담 감면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 최첨단 그 기술을 장려하기 위한 어떤 중국 정부의 노력이 계속해서 발표가 됐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 등의 비교적 많은 세금과 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법인세, 소득세 이런 것들을 줄여주게 되면 투자로 어떤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국 내에서 어떤 이런 정책들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지금 현 시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와 두 번째 이슈 같이 보게 되니까 중국 내에서 좀 사업의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멘토님이 가이드 한 줄 평을 주실 시간입니다. 네,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사자성어는요, 네. 경천위지를 좀 준비했습니다. 경천위지 어떤 뜻인가요?
우리가 그 배를 짤 때 이 가로줄과 세로줄이 있습니다. 이 날줄과 씨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천하의 배를 이 날줄과 씨줄처럼 체계를 세워서 정도로 바르게 경영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은 하루 이틀 만에 지금 정책을 연구해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이미 꾸준하게 그 수년 동안 연구 개발을 통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도 이런 중국의 대외 개방 확대 정책에 대해서 이 단순한 어떤 단기 모멘텀이라고 인식하지 마시고요. 체계적으로 이 투자를 정립하셔서 투자 이론을 정립하셔서 좀 체계적으로 우리도 좀 투자를 하자 이런 의미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 간의 어떤 기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단기적인 이슈에 우리가 너무 취했게 되면 이 중국 정부가 나가고자 하는 큰 방향, 목표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자성어처럼 경천이지처럼 우리도 좀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가이드 한 줄 평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시간이겠죠.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네, 멘토님, 오늘은 어떤 기업을 준비해 주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도 이 창업 투자 회사를 한번 좀 분석을 같이 해볼 텐데요. 이 제남 디젤 기관으로 심천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코드 번호는 이제 00617번이 되겠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중국 증시와 상당히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저점을 잘 잡아주고 있으면서 이 오일선을 계속해서 헤딩하고 하락하면서 바닥을 견고하게 잘 다져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술적 분석으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내부적으로 어떤 회사인지 제가 좀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일단 해당 회사는 지주회사를 통해서 은행, 제휴회사, 금융리스, 신탁, 보험 중개, 증권, 그리고 신용 증진 등 다양한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종합금융서비스 회사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서비스망이 국내 여러 성에, 그다음에 시, 자치구 등에 널리 분포가 되어 있고요. 인프라가 이미 확충된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으며 이제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이 자회사를 통해서 이 사무소까지 두고 있는 어떤 국제적인 인프라망까지 구축하고 있는 그런 회사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 전문성과 이 우수한 품질, 다양화된 업무 커버율,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발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이 동사의 어떤 업무 구조를 좀 지켜보시면서 실적까지 받쳐주는지 한번 향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증대한 이 자세한 재평선을 통해서요. 이 양질의 금융자산을 상장회사로 투입함으로써 이 금융 업무와 자본시장의 연결을 계속해서 이뤄내고 있기 때문에 이 동사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제남 디젤 기관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번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도 또 들어봐야겠죠? 네. 일봉을 한번 봤으니까요. 월봉을 한번 잠깐만 좀 살펴볼게요. 자, 일단 월봉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재미있는 투자 용어를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바로 밥상이라는 용어인데 이 종목도 이 밥상의 어떤 흐름과 가히 흡사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고점을 돌파해주고 이 매물대를 소화해주면서 이 저점 라인대를 지지해주면서 이 조정의 폭이 약해진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제가 여기에 또 재미있는 표현 하나 더 할게요.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 그 생선 알 보통 생각해 보면 이 붕어알, 그다음에 물새알, 장어알이라고 여러분 아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우리 쉽게 점심 식사하실 때 알탕 한 번씩 다 드셔보실 텐데요. 이 알탕을 보더라도 이 알이 굉장히 작죠. 이 월봉의 캔들이요 알처럼 굉장히 작게 거리량이 상당히 미비하게 말라 있는 상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장어알, 물새알, 붕어알처럼 이 생선의 알처럼 이 캔들의 이 폭이 굉장히 작은 이런 기술적 기법을요. 저는 붕어알, 장어알, 물새알을 표현하는데 이런 구간에서 보통 이제 폭등하는 그런 상태가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중국 증시에서도 이런 모습들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집중을 주시고 중장기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멘토님의 알탕 기법에 대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 좀 이제 매수가랑 목표가를 좀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가격을 갖고 가면 될까요? 일단 그 매수가 같은 경우는 심천에 상장되어 있는 굉장히 작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일선에 지금 이탈했죠. 여기서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이제 옆으로 머물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13 정도 근처에서 한번 가볍게 비중을 나눠서 매수를 해보시고요. 이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전저점 근처까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폭넓게 좀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음 같아서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것을 중장기 장점으로 보시되 그래도 1차 목표가는 한 14,
요 15, 요 라인대까지 1차 이 목표가를 두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남 디젤 기관에 대해서 기술적인 분석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멘토님과 이 기술적 분석을 하다 보면은 보통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대세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을 찾을 것이냐, 아니면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종목을 찾을 것이냐인데 좀 후자에 가까우신 것 같아요. 맞나요? 아무래도 그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 중국의 어떤 거시경제 펀더멘털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성장 모멘텀이 뚜렷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이 펀더멘털 측면들을 계속해서 정부 정책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아직 시장에는 반영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주력적으로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 기술적 분석도 아무래도 이제 그쪽으로 먼저 치중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준성민 멘토님과 함께 중국 시황 잘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차이나 이슈 여행 가이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엄선된 정보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 이선주 멘토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코인 이슈들 분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오늘은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오셨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러시아 하원에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정의하는 디지털 금융자산 관련 법안이 1차 통과됐습니다. 이는 푸틴 대통령의 블록체인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긴 법안으로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이번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향후 러시아는 암호화폐 관련해서 어떤 행보를 계획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최근 골드만삭스가 인수한 투자사 서클이 신규 투자자들의 좀 더 손쉽게 암호화폐를 투자할 수 있는 마켓을 신설했습니다. 서클 앱을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번 마켓을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에는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코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슈 어떤 이슈인지 뉴스 내용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의지가 법안 통과로 인해서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이 푸틴 대통령이 올해 초에 7월 1일까지 기한을 지정해놓고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앞으로 러시아가 블록체인 산업을 펼치는 기반이 될 전망인데요. 법안에는 암호화폐와 토큰의 차이점, 그리고 ICO를 위한 거래소 운영에 대한 법적 규정, 그리고 스마트 계약의 법적 효력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금융시장위원회 위원장 이제 러시아의 이분이 이제 암호화폐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암호화폐에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투자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를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러시아 정부가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를 좀 자산으로 규정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 러시아 정부의 법안 통과 내용 중에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러시아 정부가 이제 법안을 통해서 암호화폐와 토큰을 자산으로 규정을 했다는 점입니다. 다수의 발행자가 있거나 채굴이 가능한 경우는 암호화폐로, 그리고 발행 주체가 한 곳인 경우에는 토큰으로 규정을 했는데요. 이 토큰과 암호화폐 모두 합법적으로 지불 수단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서 조항을 내걸어서요. 이후 이제 러시아 재무부 그리고 러시아 중앙은행의 논의에 따라서 일정 수량에 관해서는 결제 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환경 변화로 좀 투자자가 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좀 이 밖에도 법안 내용에서 암호화폐 사업과 좀 관련된 내용들은 없었을까요? 어떤가요? 네,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사항도 다뤄졌는데요. ICO를 통해서 토큰을 이제 발행하려는 업체에서 법안에 의해서 사업 내용과 발행인에 대한 일정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또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체는 법인 설립에 관련된 연방 법률에 따라서 디지털 금융 자산 사업자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스마트 계약을 정식 계약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좀 나왔는데 이제 법안에 따르면요. 스마트 계약에 의한 거래는 디지털 서명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봤고요. 이용자가 스마트 계약을 위해서 이제 디지털 서명을 한 경우에 일반적인 계약에서 서면 동의와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앞으로 러시아가 이 암호화폐 관련돼서 또 다른 좀 계획을 발표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향후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다면 일단 법안의 최종 기한이 7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틴 대통령이 블록체인 사업과 관련해서 새로운 기술, 즉 블록체인의 그 경쟁에서 뒤처지는 자는 전적으로 의존 쪽이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러시아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보여줬습니다. 이런 관련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드러낸 바인데요. 3월에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된 법안을 오는 7월 1일까지 의회에서 통과시키라고 준비를 했는데 7월 이후 법안이 통과된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리고 여러 큰 이제 국가 중에서 이렇게 자산으로 확실히 규정을 하고 또 파급력이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또 저돌적인 정치가로도 유명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격적인 산업 육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러시아까지 진출한 암호화폐 시장 앞으로 좀 확대가 어떻게 나타날지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저희 암호화폐 시장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멘토님이 가이드 한 줄 평을 주실 겁니다. 네, 멘토님, 오늘은 어떤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의 가이드는 석기 시대에는 돌이 모자라서 끝난 것이 아니다입니다. 석기 시대는 돌이 모자라서 끝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아직도 돌이 여기저기 굴러다니는데 그럼 왜 끝난 걸까요? 네. 네, 석기 시세가 이제 돌을 이용해서 이제 문화를 형성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게 바로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푸틴 대통령이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걸 인용을 하면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블록체인의 대열에 늦게 합류한다면 의존적으로 될 것이고, 새로운 리더들에 의해서 순식간에 완전히 지배당할 것이다라고 해서, 앞으로의 대세는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확신을 갖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정말 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말로 지금도 잘 발전하고 있는 이 산업혁명 시대에서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요. 블록체인이 지금 의료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생활 곳곳에 이제 이용이 되고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적인 기업들, 저희가 이슈로도 다뤘는데 이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러시아나 다른 중국이라든지 일본도 초기부터 워낙 적극적으로 이제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대세가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지배당하느냐, 지배할 것이냐, 이거는 새로운 기술을 얼마나 빨리 응용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러시아 대통령, 푸틴 대통령의 이런 개혁의 의지가 아무래도 또 러시아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이드 한 줄평 작성해 봤습니다. 네. 자, 우리 가이드 한 줄평 잘 들어봤는데요. 그럼 멘토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투자자분들도 좀 빠르게 이 변하는 기술에 좀 적응을 해야겠죠? 네. 그럼요, 네. 근데 일단 아직까지 많은 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블록체인의 스터디도 또 마련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생활 곳곳에 뉴스도 이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시면서 감을 계속 유지하시다가 꼭 암호화폐 투자 이런 것보다도 블록체인 전반적인 산업 어떻게 또 발전할 것인가 이런 미래를 보는 해안을 좀 가지면은 앞으로 또 10년, 20년도에 빠른 선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이드 한 줄평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루에 하나씩 코인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알아가는 시간이죠. 코인 강의 시간인데요. 네, 선주 멘토님 오늘도 새로운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 멘토님 도와주세요. 네. 자, 테더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테더는 한마디로
1테더가 1달러로 교환 가치가 있다라는 그 점을 명시해 주시고 네.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테더가 이제 테더 청문회로 인해서 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이 대거 폭락을 했다가 또 다시 청문회에서 테더 그 이슈가 좀 무마가 되면서 다시 회복세를 거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테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마케팅이 있습니다. 일단 테더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 달러와 같이 안정적인 고정 자산에 이렇게 묶여져서 연동이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없는 암호화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암호화폐가 변동성이 너무 심하잖아요. 근데 테더는 달러랑 연계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테더가 세계의 공식 지급 통화인 미국 달러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슈를 받고 있는데 또 다른 통화로 유로화와 엔화도 함께 이제 연결돼서 법정 통화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테더 사용자가 암호화폐의 변동성으로부터는 보호를 받지만 또 법정 통화가 세계의 그 추세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일단 뭐 USDT 단위죠. 테더의 단위. 기타 테더 코인 통화는 국가 통화의 이전을 통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안정적인 대안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고요.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달러화, 엔화, 유로화 이런데 1대1로 연동해서 낮은 변동성, 그리고 안정적인 변동성 적은 화폐라는 거, 그리고 이용이 매우 편리하다는 겁니다. 플로릭스나 비트렉스 같은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있고 또 교환소에서 옴니 레이어의 그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갑으로 충전해서 또 사용을 전송을 하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CFTC 이제 위원장, 미국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이제서 테더 청문회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이제 긍정적으로 오히려 발전시키고 이제 전망을 봤습니다. 그래서 또 호재로 작용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테더 안정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암호화폐 관련해서 이런 거에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테더의 뭐 경쟁자가 또 항상 영원한 1인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더의 경쟁자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일단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스타트업 그 플로닉스를 인수한 스타트업 서클이 이제 이 테더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코인, USD 코인이라는 것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인데요. 뭐 1달러가 1USD로 이렇게 교환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미국 달러에 연결된 테더의 경쟁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은 위험하지만 아직까지 테더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청문회를 통해서 그 뭐 통화 자산 가치 진짜로 1테더가 1달러만큼의 교환 가치를 할 수 있어서 현금으로 이제 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뭐 자산이 보유가 되고 있다라는 뭐 이런 좀 논의로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테더 코인에 대한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마케팅 분석과 부정적인 전망 그리고 긍정적인 전망을 알아봤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전문가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테더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테더 청문회가 가장 큰 위기였는데 세계적으로 제가 뭐 이렇게 봐도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불안 요소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 조작 가능성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계속 같이 마케팅을 했던 뭐 테더 해킹 같은 경우도 아직 그 의혹이 풀리지 않은 그런 좀 찝찝한 그런 좀 여지가 남아 있긴 하지만 테더를 좀 확고하게 초반에 선점을 해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테더를 그렇게 빨리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암호화폐가 이게 바로 대체가 되기에는 좀 아직까지는 역부족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테더 코인의 굉장히 큰 안정적인 부분은 이 법정 통화와 1대1 연동을 하고 그래서 가격 변동성이 좀 적은 부분이 장점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고생해주신 멘토님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 추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슈퍼스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